반갑습니다. 섭제로 수학학원 이정환입니다. 자, 오늘 이제 2021학년도 고3 3월 학력평가 공통과목 수학 1과 수학 2 해설 강의를 진행할 건데, 전문항을 진행하지는 않을 거고, 이제 여러분들이 풀이를 점검할 거나 또는 어떤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거, 물론 이제 3월 학력평가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되게 고생 많이 하셨는데 첫 시험이잖아요, 이번 연도에. 뭐 이게 이제 수능이랑 결이 맞다 안 맞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자세는 너네들이 학생들이니까 뭐 문항에 어떠냐 저쩌냐 막 이걸 논할 때가 아니고, 그냥 어떤 이 문항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사실 여기에 좀 더 포인트를 맞추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그거에 맞춰서 해설 강의를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우선 9번 문제부터 좀 가볍게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3차 함수하고 접선하고의 둘러싸인 넓이죠. 근데 우리가 3차 함수랑 접선이랑 둘러싸인 넓이를 이제 정적분을 활용해서 구할 수 있는 건 맞지만은, 그 정적분 값을 이미 다 계산해 놓은 공식이 있으니까 그 공식을 활용하자라고 수업 시간에 분명히 얘기했었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가 어떤 3차 함수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접선이 이렇게 있을 때, 이게 이제 fx라고 하면은, 잠깐 fx가 일단 ax의 3승 이렇게 들어갈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얘가 y equal 뭐 x 뭐 a b 이렇게 합시다. 자, 그럼 접선이 이렇게 있으면은 그때 이 둘러싸인 넓이 공식은, 자,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은 알고 있어야 돼. 자, 12분의 절대값 a에다가, 자, 여기에서 만나는 교점을 알파랑 베타라고 하면은, 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몇 제곱이다? 4제곱이다. 이걸 활용하자라는 거지. 자, 그랬을 때 얘가 이제 뭐 차이 함수를 본다라고 치면은 여기서 교점을 갖고 2에서 접점을 가지니까, 사실 이거를 만약에 이제 fx에서 gx를 뺀 함수를 차이 함수를 잡으면 역시 마찬가지로 0에서 뭐 할 수 있을까? 그렇지. 자, 접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2에서 만나는 거니까, 아이고 잘못 그렸어. 자, 이렇게 그려져서, 자, 최고치 함수가 음수죠. 자, 그럼 이렇게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차이 함수 만들면 이렇게 들어갈 거니까 여기에서 통보할 거고 여기서 접하겠지, 그치? 자, 그럼 똑같이 들어가시면 돼. 12분의, 자, 이 함수의 차이 함수는 어차피 이 직선밖에 안 되니까 그냥 얘가 최고치 함수 맞고, 자, 마 3에다가 그 다음에 2마 0의 몇 제곱이다? 3제곱이다. 이렇게 들어가주면 되겠지, 그치? 자, 넓이 공식은 무조건 알아야 하는 거야. 뭐 사실 그냥 계산하면 되잖아요. 아니야, 알아야 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11번 볼게요. 11번도 가볍게 좀 봅시다. 자, 문제에서 이제 S1-S2의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잘 푸셨겠지만은, 우리가 일단 이 S1의 넓이랑 S2의 넓이를 봤을 때, 자, 얘는 마름모라고 문제에서 주어져 있고, 그 다음 S1은 우리가 좀 이상하게 생긴 도형이지, 그치? 자, 그랬을 때 이제 이 S1, S2라는 넓이를 그냥 구하라기보다는 이 S2라는 넓이랑 S1의 넓이를 봤을 때, 자, 관찰을 좀 해보자. 넓이를 항상 구할 때는 뭐 다이렉트로 구할 수 없다라면은 항상 그 관찰하는 게 맞겠지. 자, 그랬을 때 여기 S2하고 S1하고 빈 공간 있는 거 보이시죠? 자, 그랬을 때 너무 펜이 굵다. 자, 그렇다고 치면은 이 S1 빼기 S2라는 것은 우리가 S1 더하기 빈, 그 다음에 빼기 S2 더하기 빈 이라고 쓰면은, 자, 넓이를 훨씬 더 쉽게 구할 수가 있으시겠죠. 자, 그럼 보시면은 S1 더하기 빈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렇게 생긴 부채꼴의 넓이가 될 거니까, 결국 얘 반지름이 얼마라고 했어? 그렇지, 3이라고 했었죠. 자, 그러니까 얘는 부채꼴의 넓이 공식에 의해서 2분의 1의 R 제곱에, 자, 그 다음에 중심각 크기만 구하면 되는데, 얘가 마름모라 했으니까 얘가 6분의 5파이죠. 자, 그럼 여기도 6분의 5파이가 될 거고, 그럼 여기는 얼마가 되겠어? 6분의 7파이가 되겠지. 자, 그래서 6분의 7파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S2 더하기 빈이라고 하는 것은, 자, 결국은 이렇게 마름모를 포함해서 이렇게 생기는 부채꼴의 넓이가 될 거니까, 자, 역시 똑같이 중심각이 다 나왔죠. 자, 그럼 2분의 1에다가 R 제곱의 세타다. 요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지. 자, 이 문제를 통해서 뭐 가벼운 문제긴 하지만은,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넓이를 구하라 했을 때 이거 진짜 그냥 구하고 해서 빼라는 걸까?
물론 구하기 쉬우면 그냥 구해도 되겠지만은 항상 넓이를 먼저 관찰해서 구하겠다. 뭐 정적분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냥 이렇게 도형 문제도 마찬가지고 어떤 넓이를 그냥 다이렉트로 구한다기보다는 지금까지 기출 문제를 봐왔을 때도 마찬가지겠지만은 항상 넓이를 관찰해서 내가 좀 더 유리하게 넓이를 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는 거, 그게 이 문제에서 얻어야 할 인사이트가 되시겠지. 자, 넘어갈게요. 계산 여러분들이 하시고요. 다음 12번 같은 경우는 자, 가볍게 이제 극한 계산, 다시 보면은 수렴하는 극한이 두 개가 나와 있는 거지. 자, 그랬을 때 두 실수 A, B에 대해서 다음 극한 값을 계산해라 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이제 수렴하는 극한 값이 나왔을 때는 항상 우리가 이제 꼴을 먼저 확인해야 되고, 자, 문제를 봤을 때 지금 두 다항함수 fx, gx라고 했으니까 일단 미분 가능하고 당연히 연속까지 일단 돼 있으니까 당연히 극한 값은 대입해서 함수 값으로 계산하셔도 문제가 없겠지. 자, 그럼 칠판 하나 더 가볍게 한번 계산해 봅시다. 자, 그러면은 우선 자, 12번 문제야. 자, 가족권부터 보면은 자, 일단 다항함수야. 자,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fx-gx 값이 될 거고, 자, 그때 이 값이 5예요. 자, 그러면 일단 당연히 얘가 0으로 가니까 얘가 수렴하기 위해서는 얘도 당연히 0으로 가야 되니까 이렇게 생긴 이 다항함수가 1이라는 인수를 가져야 되겠지. 자, 근데 이제 식을 세울까요? 아니면은 그냥 대입을 할까요? 라고 했을 때 지금 차수를 모르는 상황이니까 인수 정리를 이용해서 계산한다기보다는 그냥 f1-g1이 0이구나 라고 일단은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더 맞겠지. 자, 그래서 우리가 극한 연습도 많이 했던 것처럼 얘 같은 경우는 그냥 인수로 본다라기보다는 그냥 이 값이 0이다. 이걸 체크하는 게 맞겠지. 자, 그러면 이제 5라는 값을 써먹어야 되는 거니까 자, 얘는 이제 부정형에서 어떻게 해야 수렴할 수 있을까를 먼저 따지게 된 거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극한 값을 써야겠죠. 그럼 0분의 0꼴의 극한 계산에 대한 이야기네. 그치? 자, 그때 이제 모양 맞춘다라기보다는 그냥 우리가 연습했던 대로 이 분자를 통째로 하나의 함수로 인정하고 들어가자. 어차피 잡아봤자 똑같이 다항함수가 될 것이다. 자, 그러면은 결국 리미트 x가 1로 가실 때 자, x-1분의 hx가 될 거고, 아까 저기다 1 대입하면 0이라고 했으니까 h1이 되겠지. 자, 그럼 h는 미분이 가능한 함수니까 얘는 h'1로 수렴할 것이고 이 값이 5다. 이렇게 만들어 지시겠죠. 자, 그럼 우리가 잡은 함수가 hx가 저거니까 자, 미분하시면은 f'1-g'1 값이 5다. 해가지고 우리가 두 번째로 알아낸 게 얘가 되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가조건을 통해서 이 두 가지 조건을 잘 뽑아냈다라고 치면은 이제 나조건으로 분석하러 가시면 되겠지. 자, 이제 나조건 분석하러 가시면 똑같은 이제 극한 계산값. 자, 다시 말하면 극한이 수렴한다라고 되어 있어. 자, x-1분의 fx 더하기 gx라고 되어 있고, 자, 그 다음 마이너스 2f1 값이야. 자, 이 값이 일단은 7이라고 되어 있죠. 자, 얘도 마찬가지로 모양 맞추는 건 어렵지 않겠지만은 그냥 미분계수의 정의로 가도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야. 어차피 0분의 0꼴은 자유롭게 다룰 수 있을 거니까. 자, 얘도 0으로 가죠. 자, 그러면 당연히 분자 역시 마찬가지로 0으로 가는 거고, 얘도 인수 정리로 간다라기보다는 그냥 얘 값이 0으로 가야 한다. 왜? 수렴하니까. 자, 따라서 f1 더하기 g1 값이고,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f1인데 우리가 가조건에 의해서 f1이랑 g1이랑 같다라는 걸 알았으니까 자, 이거 값을 계산해보면 2f1이 되니까 이미 0분의 0꼴이라는 게 정해져 있는 거죠. 자, 그 상태로 이 값이 그냥 7이라는 값을 써먹자는 것밖에 안 되니까 역시 마찬가지야. 그냥 이 상태도 인수정리를 생각하지 않을 거고 얘 다항함수니까 미분 가능한 함수야. 그냥 통째로 하나의 함수로 잡아버리시면 되겠지. 물론 모양을 맞춰도 상관없어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자, z의 x-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빵이라고 했으니까 z1 값이다.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자, zx는 다항함수니까 미분이 가능하고 z'1 값이 얼마다? 7이다. 이렇게 만들어질 거야. 그럼 zx 이제 미분하시면은 결국 내가 세 번째로 알아낸 게 뭐가 될 거냐면 f'1 그 다음에 더하기 g'1 값이 얼마다? 7이다. 얘는 어차피 상수니까 빵이 되시겠죠. 그럼 세 번째로 알아낸 게 얘가 되시겠지.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 첫 번째랑 두 번째랑 세 번째랑 딱 연립을 해보시면은 f'1, g'1 이 함수의 식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이때의 미분계수와 이때의 미분계수를 둘 다 알고 있으니까 연립하시면 f'1과 g'1이 등장을 하시겠죠. 자, 그럼 보시면은 여기에서 연립을 해볼게. 자, f'1 값 마이너스 g'1 값이 5가 될 거고, 그 다음 f'1 값 더하기 g'1 값이 7이니까 자, 두 개를 한 번은 더하시면은
얘가 2F'1이 나올 거고 그 값이 12니까 F'1 값이 6이 나올 거고 그럼 G'1 값도 자 일단 여기서 보시면 6이니까 이 값이 1이다. 이렇게 등장을 하시겠죠.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다 분석을 했어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뭐였냐면은 자, 두실수 A, B에 대해서 다음 극한값을 이렇게 수렴한다라고 되어 있잖아.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일단은 첫 번째 얘가 0으로 가시죠. 그럼 이 값도 어쨌든 B 곱하기 G라는 값으로 수렴한다라는 거니까 F1 값이 일단은 뭐가 되는 거야? A가 되시는 거지. 왜? 얘도 0으로 가야 되니까. 그럼 결국은 이만큼의 값이 역시 0분의 0꼴이 될 거고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뭐 취한다기보다는 이 A가 그냥 F1이라고 주어진 거니까 그냥 이 좌변에 있는 식은 F'1이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얘서 B 곱하기 G1이다 이렇게 만들어지시겠죠. 자, 그러면은 이 F'1 값이라는 게 방금 우리가 구한 게 얼마였냐면은 F'1 값이 6이었단 말이야. 맞지? 자, 그럼 이제 얘 6이 되는 거고 자, 그랬을 때 얘가 6이야. 그 다음에 얘가 B가 되겠지. 근데 G라는 값은 우리가 안 써본 게 뭐였냐면은 자, F1이랑 G1이랑 어떻다? 같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F1이 될 거고 F1은 A가 될 거니까 그냥 A, B 값이 얼마다? 6이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지. 그래서 아주 가볍게 그냥 미분 가능한 함수에 대한 그 극한을 일단 물어봤고 그랬을 때 0분의 0꼴인 거 확인했으니까 미분계수의 정의로 우리가 극한을 계산해주면 되는데 이제 이거 모양 맞추기 한다기보다는 그냥 분자를 통째로 하나의 함수로 잡아서 그냥 미분계수의 정의를 쓰는 게 맞겠죠. 그쵸? 자, 그렇게 풀어주시면 아무 문제 없이 잘 풀었을 거야. 다음 13번 볼게요. 13번 일단 문제를 한번 읽어보면 자, 함수 fx가 3이라는 것을 경계로 해서 자, 구간이 나누어져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이 지수 함수의 일부가 일단 딱 그려져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 함수도 마찬가지 지수 함수야. 자, 이 뒤에는 그냥 상수야. 그치?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 뭘 묻고 있냐면은 이것에 대해서 곡선 y = fx 위의 점 중에서 자, y좌표가 정수인 점. 그럼 직접 카운팅하라는 소리죠. 직접 카운팅을 해서 그 개수가 23개가 될 때 정수 A의 값이야. 정수야. 그럼 정수, 자연수라는 것은 직접 내가 대입해가면서 이것들을 카운팅하는 게 맞지. 그치? 우리가 수열에서도 마찬가지잖아. 자연수가 정의역이다 보니까 그것들을 직접 대입해가면서 규칙을 찾는 것처럼 우리가 꼭 수열 답안뿐만이 아니라 자연수랑 정수란 조건이 나왔을 때에는 부정방정식의 스타일이 나오거나 아니면 내가 직접 그것을 하나하나씩 대입해가면서 문제를 풀어본다라는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풀면 되는데 일단 이 문제의 결론부터 얘기해주면은 fx라고 하는 함수가 지금 지수함수의 일부, 얘도 지수함수의 일부로 그려져 있는 거 맞지? 그때 이제 y값에 포인트 맞춰져 있으니까 그리고 그 a가 이만큼이 상수잖아. 자, 이게 어떤 파트지? 그렇지. 이 지수함수의 점근선이죠. 그러니까 아 얘는 점근선과 관련돼 있는 문제겠다. 그렇지? 자, 일단 볼게. 한번. 자, 그러면은 문제에서 13번이야. 자, fx가 자 일단은 좀 식을 씁시다. 이쪽에 주어져 있는 게 2의 x고 x가 3보다 왼쪽에서 그 다음에 x가 3 이상일 때는 자 일단 보니까 4분의 1에 x 자 그 다음 플러스 a가 되겠죠. 아직 이 함수는 결정이 안 돼 있죠. 자, 평행이동이 더 아직 남아있고 그 다음 마이너스 4분의 1에다가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지금 나와 있는 게 3 플러스 a죠. 자 그래 놓고 8이야. 다시 한번 강조할게. 자 아직도 이제 이걸 봤을 때 자 껄끄러우면 안 되고 자 이건 뭐야? 그냥 상수예요. 얘가 이 지수함수의 점근선이 되시겠지? 자 평행이동으로 본다라기보다는 점근선으로 보는 게 맞겠죠. 자 그랬을 때 얘가 3을 기준으로 그래프가 그려져 있을 텐데 자 그러면은 2의 x니까 얘는 이 x축이 점근선이 될 거고 자 그랬을 때 이쪽에서 이렇게 따라오면서 자 3에서 딱 끊겼으니까 여기 값 자체가 일단은 8이 되시겠지. 자 그랬을 때 자 이 값에다가 일단 3을 한번 집어 넣어 보면은
자, 3을 집어넣었을 때 이게 3 플러스 a가 되고 이렇게 되니까 얘 없어지고 8 되죠. 그럼 딱 여기에서 만날 거고 지금 이 함수는 점근선이 일단은 결정이 안 돼 있으나 이 함수가 지금 밑이 4분의 1이니까 결국은 0과 1 사이가 되겠지. 그럼 감소함수란 말이야. 그럼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 점근선이 결정이 지금 안 돼 있는 거야. 그 점근선의 방정식이 y 이퀄 마이너스 4분의 1에다가 3 플러스 a 플러스 8이다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어떤 지수함수를 그릴 때 당연히 기본적으로 증가감소랑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이 점근선 얘는 만나는 게 아니라 따라간다는 거지. 자, 그랬을 때 우린 여기에서 뭘 찾는 거냐면은 y좌표가 정수인 점을 찾으면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직접 보면은 얘가 y 이퀄 0이잖아. 그리고 y 이퀄 8이잖아. 그럼 이제 왼쪽 이 하얀 색깔 함수에서 정수인 점을 찾으면은 1부터 8까지지. 자, 여기는 얘가 계속 따라가는 거니까 절대로 이 곡선이 이 x축에 닿을 수는 없어. 자, 그러니까 당연히 1부터 8까지 해서 이 왼쪽에서 8개가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자, 총 몇 개가 나와야 하는 거냐면 23개가 나와야 되는 거거든. 자, 일단 8은 내가 카운팅 했어. 자, 그럼 8은 카운팅 했으니까 이제 노란색 함수에서만 잘 보면서 이게 나머지 그럼 23개가 나왔으니까 23개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총 15개가 이 노란색에서 나오셔야겠죠. 자, 그럼 일단 먼저 여기 값도 들어가는 거니까 0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쪽까지 이렇게 들어왔을 때 이만큼이 지금 몇 개 있는 거냐면 7부터 시작해서 0까지니까 7개가 이렇게 들어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점근선은 X축보다 아래쪽에 있어야 되는 게 맞겠죠. 자, 그런 다음에 총 여기서 아까 15개가 더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 그래야 총 23개가 되는 거니까. 아이고, 여기 8개다. 그치? 0부터 7까지면은 8개가 되시겠죠. 자, 그런 다음에 그럼 여기서 더 7개가 더 필요한 거니까 선생님 그러면은 마이너스 1부터 시작해서 7개가 부족하니까 일단 마이너스 7까지는 이 함수가 이 y-값을 가져야 하는 거네요. 그러면 점근선은 자, 이 점근선의 주어를 맞추자. 왜냐면 a-값이 여기 있으니까 그럼 마이너스 4분의 1에다가 3 플러스 a 플러스 8이라고 하는 이 점근선은요 무조건 마이너스 7보다는 아래쪽에 위치해야 돼요. 만약에 이 점근선이 마이너스 7보다 위쪽에 존재한다라고 하면은요 이 노란 색깔 함수는 마이너스 7이라는 y-값을 가질 수가 없어요. 따라서 점근선을 이해하고 있다라고 치면은 마7보다는 아래쪽에 있어야 한다. 여기까지 맞춰줬는데 자, 항상 우리가 여기까지 되면은 되는데 항상 그 다음을 보셔야겠죠. 자, 그럼 그 다음 정수가 마8이란 말이야. 그럼 이제 마이너스 8이 있는데 이 마이너스 8이 카운팅이 되면 안 되죠. 그러면 이 점근선이랑 마8이랑과의 관계를 보시면 돼요. 그럼 얘가 마8이어도 상관은 없겠지. 자, 그랬을 때 결국 그 다음 마8이라는 값을 얘가 가지시면은 안 되는 거야. 맞지? 근데 얘는 점근선이야? 그럼 점근선은 마8이어도 되고요. 마8보다 위쪽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지. 근데 얘가 마8이어도 상관은 없겠지. 자, 확인해보면 이만큼이 마이너스 8이라고 해도 결국 이 값은 여길 따라갈 뿐이지 이 값이 되지는 않으니까 여기 등호가 성립하시겠죠. 자, 이걸 이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 A를 구하라는 거니까 내가 여기에서 일단은 부등식을 좀 정리해 줄게요. 그럼 마이너스 8을 이렇게 해주시면은 자, 이쪽에 이렇게 정리해 볼게. 그럼 넘어가시면은 4분의 1에다가 3 플러스 A라고 하는 이 값이 15보다는 커야 되고 그 다음 이쪽으로 넘기면 얘가 16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겠지. 자, 그러면은 요만큼이 일단은 뭐 정수라고 했으니까 이걸 막 푼다라기보다는 얘가 정수잖아. 근데 이게 4분의 1이죠. 여기 16이 보이니까 그냥 이 값이 마이너스 2면은 딱 16이 되는 거잖아. 그랬을 때 A 값이 마이너스 5가 되면 되겠다. 그러면은 이 사이의 부등식을 만족하면서 정수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안 그러면 어떡해요? 네가 여기에다가 이제 하나씩 대입해가면서 이 부등식을 찾는 게 어렵겠지. 이 부등식을 푼다라기보다는 뭐 양변에 로그까지 붙일 필요는 없잖아. 그치? 이렇게 해가지고 풀어주시면은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자, 정답은 얼마가 될까? A 값은 마이너스 5다. 이렇게 내주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를 봤을 때에는 그래 그냥 지수함수가 구간에 따라서 나눠져 있구나.
자, 그랬을 때 이 지수함수에서 뭘 맞췄을까? y 좌표니까 뭐 일단 뭐 점근선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들어가지는 않았겠지만은 일단 무조건 정수점이 23개가 된다는 얘기는 얘 계속 감소하는데 점근선으로 막아주겠구나. 뭐 이 정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다음 14번 볼게요. 14번 문제는 일단 뭐 절대값 나왔다고 허걱할 필요는 없고 최고차 함계수가 1인 3차 함수 fx야. 그럼 일단 뭐 식을 세우라는 거겠지. 자, 그랬을 때 이것에 대해서 함수 gx를 정의해 줬는데 걔는 3차 함수에다가 그 도함수가 절대값을 씌운 함수인데 일단 뭐 되게 추상적이죠. 뭐 이거 어떻게 생길지도 모르겠고 일단 조건을 더 봐야 될 것 같아. 그때 이 두 함수 fx,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그러니까 일단 f랑 fx에 대한 정보를 더 주시는 거지. 어차피 fx에 대한 정보를 알면은 당연히 이 gx에 대해서 우리가 식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g3 값을 구할 수 있을 거야. 결국은 fx 식을 추론하는 건데 결국 이 포장지가 gx다 보니까 이 gx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주는 거고 fx에 대한 설명이고 절대값에 대한 설명이니까 한번 풀어보자. 3차 함수는 우리가 너무나 2차 함수처럼 자유롭게 잘 다룰 수 있어야 한다라고 수업 시간에 매번 강조했었고 그 포인트들을 잘 여러분들이 짚어나갔으면 어렵지 않게 잘 문제를 풀 수 있었을 거야. 좀 봐봐. 선생님이 너네한테 이제 얘기했던 게 바로 뭐였냐면은 너네가 3차 함수의 비율 관계를 절대 모르지 않는다 그랬어. 자, 그랬을 때 우리 요거 하나만 다시 한번 복습해보자. 자, 3차 함수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일단은 자, 여기 변곡점이 있겠지. 이 함수에 점대칭점이 있을 거야. 자, 점대칭점이 있다라고 치면은 자, 이렇게 평행한 두 접선이 있을 때 이 점, 이 점, 이 점, 이 점 이렇게 자, 등차 수열을 이루는 5개의 점을 찾을 수가 있다. 그쵸? 얘가 1대1대1이다. 이게 공차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뭐라고 했었냐면은 얘하고의 차이를 알면 얘하고의 차이를 알 수 있다. 다시 이거의 차이를 알면 이거의 차이를 알 수 있고 이거의 차이를 알면 이거의 차이를 알 수 있다. 이거 항상 잘 써먹자. 여러분들이 제일 못하는 게 바로 이거다. 자, 이거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이 함수의 도함수가 극값을 갖는 지점이니까 이렇게 x축이 있을 것이고 자, 이렇게 돼 있다라고 치면은 결국은 이렇게 둘러싸인 이 넓이가 결국 이 값의 차이가 될 거고 그때 이 2차 함수의 넓이 공식을 쓴다라고 치면은 결국은 이 6분의 절대값의 f'의 최고차항 계수에다가 베타 마이너스 알파에다가 3승 이렇게 들어올 거니까 결국은 이 값을 알면 여기를 알 수 있고 얘를 알면 여기를 알 수 있다. 자, 이걸 잘 활용해 보자. 자, 그러면은 일단 이 문제에서 fx가 최고차항 계수가 1인 3차 함수야. 자, 그랬을 때 이제 gx라는 함수가 이 3차 함수에다가 그거의 도함수의 절대값을 씌운 이렇게 된 함수고 자, 지금 딱 문제를 읽었을 때는 뭐 그래프 개형 그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자, 그럼 이제 가조건부터 읽어볼게. 그럼 이 함수가 어떤 조건을 만족하느냐. 자, 일단 f0이랑 그 다음에 g0이랑 그 다음에 0이래. 그 말은 f라는 이 3차 함수가 0,0을 지난다. 그럼 이제 x축과의 교점을 준 거지. 자, 그랬을 때 우리는 목적이 뭐냐면은 g3을 구하는 거잖아. 그럼 g3을 구하는 거면은 fx의 그래프를 fx의 식을 그냥 세워버리면 끝난다라는 얘기야. 왜? 얘를 세우면은 얘는 당연히 구해주는 거고 여기다 3 대입하면 끝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이제 fx에 대한 정보로 다 돌리는데 자연스럽게 주고 있어. 자, 그런데 여기에서 그럼 f0가 제로다. 이걸 하나 뽑아냈어야겠지? 내가 지금 뭘 하는지를 보셔야 돼. 자, 당연히 g3을 구하는 거니까. 자, 시험에서 들어갔을 때 핵심을 딱 찔러야겠죠. 자, 결국은 fx 식을 세우자는 얘기야. 그러면은 당연히 이거 챙겼어야지. 자, 그럼 두 번째, g0가 제로다. 그럼 g0가 제로니까 그럼 f에 대한 정보를 주는 거겠네. 그럼 g0가 f에다가 제로 더하기 f 프라임 제로인데 이 값이 제로란 얘기는 얘가 이미 0이라고 했으니까 그래 절대값에 씌운 이 값이 0이라는 거네. 그럼 f 프라임 제로가 제로란 얘기네. 자, 이거 많이 봤던 거지.
자, 얘가 바로 x 이퀄 0에서 뭐 한다? 오케이, 접한다라는 얘기지. 이 접이 뚫접일지 수접일지는 일단 단정 지을 수 없지만 수접은 일단 보장되는 거야. 자, 그리고 문제를 더 읽어보면은 그냥 쉽게 나와요. 자, 나 조건을 딱 읽어보니까 fx 이퀄 0. 그러면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3차 함수랑 x축과의 위치 관계가 나와 있는데, 자, 그게 양의 실근을 갖는데, 그러면 절대 얘는 0에서 뚫접은 아닐 것이고 무조건 수접이겠지. 그럼 수접일 거니까 왜? 뚫접이면은 양의 실근을 안 갖잖아. 자, 따라서 여기까지 종합을 해보시면은 fx가 어떻게 그려질 거냐면은, 자, 이제 그래프를 딱 쓰고 우리가 식을 작성할 때에는 접선이랑 엮어서 식 쓰면은 아주 가장 베스트라 그랬어. 그렇지? 물론 도함수를 이용해서 식을 세울 수도 있지만, 자, 일단 0에서 무조건 일단 접하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양의 실근을 간다 그랬으니까 그 양의 실근을 모르기는 해. 자, 그럼 일단은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거 접한 다음에 나한테 한 말이야. 자, 그럼 접한 다음에, 자, 이렇게 또 들어가시겠지. 3차 함수니까. 자, 그럼 최고차 함수는 얘가 I equal fx야. 그럼 지금 확인을 해보면은, 자, 일단 얘가 0이야. 그럼 아직 문제를 좀 더 읽어보자. 얘는 양의 실근이 일단 있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얘기도 했었어. 최근에 어떤 얘기도 했었냐면은, 어떤 네가 미지수를 모를 때에는 이 점을 미지수 놓는 것보다는 3차 함수는 무조건 점대칭이니까 점대칭을 기준으로 미지수를 놨을 때 훨씬 더 편리함을 우리가 기출문제에서 봤었잖아? 그치? 뭐 그렇게 적용해서도 상관이 없어요. 자, 근데 이제 문제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자, 이 얘기가 나와 있어. 자, 일단 다 조건까지 분석하고요. 만약에 네가 이 점을 미지수를 놔야겠다라고 치면은 나는 무조건 변곡점을 기준으로 미지수 놓을 거야. 우리 수업 시간에 했던 얘기 그대로. 알겠지? 근데 일단 다 조건까지 먼저 읽고 나서. 자, 보니까 얘는 절대값 fx야. 자, 이 값이 일단은 4래.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일단 x축이 나왔으니까 그냥 이 그래프를 네가 그려보는 것도 괜찮겠지.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x축이 없다라고 치면은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분석해도 괜찮다 그랬어. 이 값이 4다. fx가 마사다. 이렇게 두 개로 케이스 분류해가지고 분석해도 상관이 없는데, 지금 얘 같은 경우는 x축이 그냥 너무나 자명하게 보이니까 그냥 이 그래프랑 그 다음에 이 그래프랑과의 관계를 보면은 되겠지. 굳이 나눌 필요는 없고. 근데 얘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데, 그러니까 세 개의 교점을 갖는다는 얘기지. 자, 어차피 뭐 접할 때겠지만은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은 이렇게 그래프가 일단은 그려질 것이고, 얘가 y 콜 절대값에다가 fx다 이렇게 되는데, 자, 세 점에서 만나려면은 당연히 얘 여기에서 딱 접해야만은 세 점에서 만날 수가 있겠죠. 그럼 얘가 y 이퀄 4라는 것은 지금 방금 대칭시켰고, 내가 지금 해야 하는 건 fx의 식을 구성해서 g3 값을 구하자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니까, 그럼 이 값이 4라는 것은 이만큼이 얼마라는 걸 주신 거야? 얘가 y 이퀄 마사다라고 주신 거네. 그럼 됐다. 결국 다시 이제 복잡하니까 다시 한번 선생님 그래프를 그려주시면은, 자, 결국 여기에서 일단은 x축이 있을 것이고, 자, 0 이렇게 있는데, 미지수를 놓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래, 미지수를 놓을 거라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변곡점을 기준으로 그냥 1대1대1 쓰는 게 훨씬 더 편하다 그랬어. 그래서 여기 a, 여기 2a, 3a 이렇게 놓는 게 훨씬 더 편하다. 그래서 미지수를 놓는 방법도 일단은 다시 한번 복습하자. 미지수를 놓는 방법. 이미 평가원이랑 수능에서 나왔던 문제로서 예시를 보여줬고, 미지수 놓는 방법은, 자, 일단 당연히 점대칭점으로부터 스타트해가지고 미지수를 놓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것이다. 안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좀 더 유리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었고, 얘는 근데 굳이 놓을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 다조건을 딱 분석해가면서 결국 이 극소값이 y 이퀄 얼마다? 마이너스 4다라는 걸 알았으니까 이만큼의 지금 차이가 얼마란 얘기야? 4란 얘기지. 다시 한번 복습. 이만큼의 차이를 알면 결국 어디를 알 수 있다? 이만큼의 차이를 알 수 있다. 결국 3차 함수는 목표가 뭐다? 2차 함수처럼 다루는 것이다. 됐죠? 자, 그럼 이 차이를 안다는 얘기니까 결국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얼마야? 차이가 4가 될 거고, 자, 그랬을 때 이건 넓이 공식이니까 6분의 절대값에, 자, 일단 이 함수의 최고차 함계수가 1이라고 했으니까 그것의 도함수의 최고차 함계수는 3이 되겠지? 그래서 3에다가 그 차이에 3승이 되시겠죠? 그쵸? 자, 그러면은 얘가 2분의 1이니까 그 차이의 3승이 8이지. 그럼 차이가 2야.
아, 그럼 여기가 차이가 2니까 얘가 0이면 얘가 2가 되겠지. 그럼 점대칭의 중심점은 여기가 1이 될 거고, 자, 그때 여기 간격이 다 1이니까 여기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자, 그럼 얘 같은 경우는 3이 되시겠죠. 그럼 끝났지. 자,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뭐냐면은 G3 값이야. 그럼 이제 식 세우면 끝나는 거야. 자, G3 값은 결국은 F의 3 더하기 절대값의 F'3이 될 거고, 그럼 F3이라는 이 값 자체는 여기가 3일 때의 함수값이니까 그냥 0이 되니까 얘는 빵이야. 그럼 F'3이라는 것은 3에서의 미분계수에다가 절대값이라고 했는데 어차피 이렇게 되는 양수니까 그냥 이제 미분해가지고 대입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당연히 식이 필요한 시점이니까 네가 이제 식을 작성하는데 얘도 마찬가지야. 어차피 내가 필요한 게 fx의 식이 아니잖아. fx의 식이 아니라 그래, 도함수의 식을 작성할 수도 있다. 이것도 우리가 수업 시간에 선생님 누누이 강조했던 거야. 필요한 것만 구하자. 자, f'x는 그 값이 나왔으니까 할 수 있는 얘기고 0이랑 2가 되시겠죠. 그럼 최고차항 개수가 지금 3이 될 거 아니야. 그럼 3에다가 x에다가 x-2가 될 거니까 f'3이라는 값은 3 곱하기 3 곱하기 1이 될 거지, 그치? 자, 그랬을 때 이 값이 9다. 그러니까 여기서 미분계수가 얼마란 얘기야? 9란 얘기가 되실 거니까 이 값은 그냥 9다. 이렇게 답을 내시면 되겠지, 그치? 자, 그래서 목표는 3차 함수는 4차 함수까지는 그렇게 못하지만은 3차 함수는 2차 함수처럼 다루는 게 최종적인 목표라고 했고, 여러분들이 아직 부족한 점들이 있다면 선생님이 이걸 진짜 수업 시간에 맨날 이랬던 것 같아. 그렇지 않아? 자, 그러니까 그것들을 잘 활용하신다. 그러니까 뭐 꼭 그렇게 풀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수업을 듣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선생님이랑 똑같이 생각하겠다. 자, 그 목표를 절대 잊지 마시고요. 다음 넘어가서 객관식 킬러죠. 자, 객관식 문제인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도형 문제가 많이 보였을 거예요. 그래서 허걱허걱 하실 수 있겠지만은 선생님 수업 시간에 뭐라고 했냐면은 도형 문제는 뭐 싸법을 쓸까 코법을 쓸까가 아니고, 그리고 막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문제에서 구하는 길이를 본 다음에 그 길이를 포함한 삼각형을 찾아서 어떻게 해결할지를 고민해보라는 얘기인데, 똑같이 한번 고민하는 과정을 보여줄게요. 물론 이 문제를 푸는 과정을 선생님 한 3가지 정도로 풀어봤거든. 근데 그 3가지를 다 얘기하진 않을게. 물론 되게 빨리 풀리는 풀리도 있어. 뭐 중학교 스타일로 쭉 들어가면은 훨씬 더 쉽게 풀리더라고. 근데 그렇게 풀지 않고요. 그냥 내가 시험장에 들어갔다라고 하면 어떻게 풀었을까? 그 풀이에만 맞춰서 한 가지 풀이만 딱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문제를 좀 읽어보시면 여러분이 다 읽어봤을 거니까 선생님이랑 같이 문제를 읽어보면서 그림을 좀 그리고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자, 그림을 한번 선생님이랑 같이 그려볼게요. 자, 15번 보시면은 그래 공통 과목이랑 선택 과목이랑 나눠지면서 너네들이 시간이 더 부족할 것 같아.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공통 과목에서도 일단은 객관식 2문제가 일단 부담되고 주관식도 2문제가 부담되는데, 이제 선택 과목까지 갔을 때 또 2문제가 부담되니까 총 6문제가 부담되는 거거든? 그치? 물론 6월 평가에서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훨씬 더 부담이 될 것 같으니까 그걸 모티브 삼아서 어차피 그걸 딱 인사이트 삼아서 너네만 그러는 게 아니라 모든 친구들이 다 똑같이 느낄 거니까 거기서 좀만 다르게 생각하자.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 더 노력해야 되겠고, 더 많이 문제를 풀어봐야 되고, 더 많이 생각해봐야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전환하시면 훨씬 더 마음이 편해질 거야. 뭐 시험을 잘 봤다 못 봤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그럼 이제 문제에서 원이 이렇게 등장을 한 상태에서 A, B 길이가 5래. 그럼 이 길이가 일단은 5라고 주어져 있고, 자, 그런 다음에 BC 길이가 4라고 돼 있지. 자, 일단 그림을 다시 그려보는 이유는 여러분들이랑 같이 한번 생각해보기 위해서야. 자, 그런 다음에 BC야. 자, 그런데 문제에서는 뭐라고 했냐면은 코사인 ABC야. 자, 코사인 ABC라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만큼의 일단은 각도를 세타라고 일단은 먼저 그냥 놓고서요. 이거에 대한 각도를 주신 거야. 그럼 코사인 세타가 결국 얼마가 될 거냐면 8분의 1이거든. 자, 그랬을 때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그으면은 얘가 지금 현으로 이루어진 그냥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이지. 그럼 코사인 값 줬으니까 당연히 이 길이는 내가 구할 수 있다야.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 기억번에서 묻는 거 자체가 AC야. 선생님이 어릴 때 뭐라고 했었냐면은 시험장에서 그 완전체 그림을 보면은 처음에 연습이 안 상태로 어려울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항상 네가 다시 그림을 그리면서 문제에서 원하는 것들을 한번 더 파악하면서 보자. 그렇게 훈련하다 보면은 결국 네가 최종 목표인 수능 그리고 6월 9월 시험에서는 그냥 여기에다가 손대고 막 그려도 복잡하게 느껴지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그림이라는 걸 나도 공부하다 보면은 어떤 게 느껴지냐면은
그냥 여기 일러스트가 그려져 있는데 거기다 막 손대고 있으면은 나중에 막 선들이 막 겹쳐 보이고 난리가 나거든. 그래서 난 차라리 내가 연습할 때 이렇게 썼던 것 같아. 자, 연습할 때를 얘기하는 거야. 그럼 AC라는 이 길이는 결국은 다 주어져 있는 거니까 그냥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구하면 되겠지. 자, 따라서 AC의 제곱은 결국 얘가 25, 자 더하기 16이고 그 다음 마이너스, 자 그 다음에 2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코사인 세타니까 8분의 1이 되시겠죠. 자 그럼 4, 2, 8이고 이렇게 지워질 거니까 요 값은 41 마이너스 5가 되니까 36이 될 거고, 그러니까 6이 맞지. 자 기억번은 참이야. 그럼 이제 이 길이를 주신 거거든. 기억, 니은, 디귿 문제잖아. 맞지? 야, 그리고 일단 문제 봤을 때 가계 이등분선 나와서 여기 뭐 또 흥분하면 안 된다. 또 가계 이등,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것 같아. 야, 가계 이등분선이 나오잖아. 그래, 이걸 누가 몰라. 가계 이등분선이 이렇게 나오면은 물론 가계 이등분선에 집중해서 문제를 풀 수도 있지만은 그러다 보면은 만약에 거기에서 말려가지고 또 안 풀릴 수가 있잖아. 야, 가계 이등분선은 이거야. 그리고 삼각형에서 얘하고 이렇게 이 삼각형을 쪼개. 그치? 어떻게 쪼개? 각을 2등분하게 쪼개면 이 점과 이 점이 무의미하게 생기는 게 아니잖아. 이 비율 관계가 결국은 이렇게 이 변들의 길이 비로써 이렇게 내분된다. 이게 내분하는 점으로 찍힌다. 일직선 라인에 있는 이 세 점의 비율 관계를 주시는 거다. 그래서 여기가 AK 대 BK다. 여기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은 문제를 안 읽고 자꾸 이것만 보인단 말이야. 그러면은 문제에서 집중하라는 길이를 자꾸 안 보게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얘는 도구지, 이거를 막 목적을 가지고서 얘를 갖다가 막 문제를 풀려고 막 그렇게 막 짜맞추다 보면은 운에 맡기는 거밖에 안 돼. 뭔 말인지 알겠어? 항상 구하는 게 뭔지를 먼저 봐야겠지, 그치? 그리고 그걸 삼각형을 찾아야겠지. 자, 근데 여기서 문제에서 그 다음 뭐라고 했냐면 ABC의 가계 2등분선이랑 얘를 가게 이제 2등분 하겠대. 자, 그러면 얘를 이제 2등분 하겠다는 얘기니까, 자, 그대로, 자, 2등분 해보자. 이렇게 2등분 돼 있어. 그럼 당연히 그렇지. 요 점과 쪼개지는 게 4대 5로 쪼개지는 거 맞아. 자, 그런데, 요 점 자체가 지금 2라고 했고, 자, 문제에서 그 다음 구성하는 거 좀 보자. 그 가계 2등분선과 그 다음에 이거의 2등분선이 만나는 점을 2라고 하지. 그럼 이제 여기에서도, 여기를 또 각을 2등분 하셨구나. 그러면은 여기가 2등분한 점이 D니까, 자, 이쪽도 2등분하니까 요만큼의 길이비는 이거하고 이거의 길이비랑 똑같겠구나. 뭐 다 맞아.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문제에서 이 BD의 연장선과 삼각형 ABC의 외접원이 만나는 점을 2라고 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고르라 라고 했고, 자, 지금 여기에서 A2랑 이렇게 그어져 있지. 그래서 내가 먼저 보인 거는 그래,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이야. 그럼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이 아니라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죠. 자,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은 그냥 주는 게 아니라 그랬어.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 주어진다라고 하면은 그래, 이만큼의 각도를 지금 문제에서 강조했다는 얘기는 얘하고 얘는 무조건 종속관계다. 자, 그러기 때문에 이만큼의 각의 크기의 합이 파이니까 얘는 파이마 세타다. 이걸 챙기는 게 일단 맞겠죠. 그러면 여기가 지금 파이마 세타가 또 되시는 거야. 그치? 자, 그랬을 때 이제 문제에서 얘기해 주는 게 뭐냐면은 니은번 봐봐. 니은번에서 자, 2A랑 그 다음에 2C랑 같냐라고 돼 있거든. 그럼 이제 2A랑 2C를 보시면은 자, 여기야. 이거랑 길이가 같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어. 그럼 길이가 같냐라는 얘기니까 이제 여기에서 포인트를 좀 맞춰보면은 그래,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냐라고 하면은 결국 이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냐? 라고 지금 주고 있는 건데, 자, 문제를 보면은 여기가 지금 세타, 여기가 5야, 여기가 4야, 여기가 6이야. 그리고 각에 대한 정보로서 여기 2등분선 줬지. 자, 그럼 내가 일단은 여기에서 파악을 좀 해봐야 될 거야. 무슨 파악을 해봐야 되냐면은 결국은 길이가 같냐라고 물었지. 그러면은 길이에 대한 정보를 알려면 당연히 이 삼각형을 찾아서 이 삼각형에 대한 네가 각에 대한 정보를 아시면 되겠죠. 자, 그랬을 때 봐보세요. 자, 요만큼의 각도는요, 이만큼의 각도를 찾아보자. 그럼 이만큼의 각은 이 원주, 다시 말하면 이 호에 대한 원주각이야.
그치? 그래야 이 삼각형의 정보를 알아야 얘가 뭐 같냐 다르냐를 알 수 있으니까. 그럼 이만큼의 각은 당연히 이만큼의 각이랑 똑같은 거야. 자, 선생님 이만큼의 각도를 알려면 당연히 난 이렇게 돼 있는 이 부채꼴이 된다. 자, 이렇게 돼 있는 호에 대한 원주각이니까 그래 이렇게 찾으니까 여기도 동그라미네. 아, 됐네. 이등변 삼각형이다. 자, 길이가 같냐라고 물었을 때는 이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냐라고 묻는 거고 당연히 그 길이를 구하는 게 아니니까 이 삼각형을 쳐다보면서 우리가 길이에 대한 정보를 물어봤으니까 당연히 각에 대한 정보로 봐야 되고 자, 항상 얘기했듯이 이게 어디 위의 점이니까? 원 위의 점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당위성은 그래 이만큼에 대한 각에 대한 정보를 찾기 위해서 그거에 대한 원주각의 이동을 보자. 여기랑 같네. 여기를 찾아보자. 이렇게 돼 있는 이것에 대해서 여기랑 똑같네. 그럼 동글동글이 되겠구나. 됐죠? 자, 그래서 일단 밑각이 똑같으니까 얘는 이등변 삼각형이 맞지. 자, 그래서 일단은 얘는 준 게 이등변 삼각형이다 라는 사실을 일단 주게 된 거야. 그러면 이게 기억, 니은, 디귿 문제니까 디귿번을 읽기 전에 이 정도까지는 파악이 될 거야. 자, 일단 AC 길이를 여기를 줬어. 기억번에서 6이라고 주신 거야. 자, 선생님이 지금 너네한테 보고 있는 게 각의 이동부선에다가 막 집착하고 있지 않아. 오케이? 자, 도형은 이렇게 공부하면 안 되고 내가 어렸을 때 도형을 진짜 못했거든? 선생님이 도형 문제를 공부할 때 어떤 식으로 했냐면은 이런 식으로 공부했어. 그러니까 결국은 왜 내가 저기에서 이 각을 찾아야 하지? 어릴 때 기억을 또 더듬어 보면은 좀 TMI이긴 하지만 선생님들이 갑자기 여기다 동그라미에서 색칠하는 거야. 근데 나로서는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은 왜 저기다 갑자기 각을 찾고 있지? 그러니까 저 말이 틀린 건 아닌데 왜 각을 찾고 있지? 그랬을 때 얘는 당위성이 그거야. 이거랑 이거랑 같냐라고 물었는데 그걸 찾으려면 이 삼각형을 보셔야 돼. 그 삼각형을 찾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어떤 정보들을 얻어야 되는데 어차피 삼각형이라는 건 6요소거든? 각색이랑 길이색이밖에 없어. 그럼 길이를 모르니까 각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밖에 없다라는 당위성으로 그걸 찾을 수밖에 없는 거고 원이 세팅돼 있으니까 얘를 각이라고 읽는가 보이는 원주각 이렇게 읽는 게 맞겠지. 자, 그러시면은 딱 됐네. 그리고 나서 선생님, 그러면 기억, 니은 것을 종합해보면은 이 각은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니까 파이마스타라고 주셨고 이 길이 주셨고 이 길이 모르고 이 길이 모르는데 같다라고 니은말에서 알려줬으니까 이 길이 구할 수 있도록 해준 거네요. 여기까지도 괜찮지. 자, 그럼 이제 디귿번 볼게. 구하지 않고 일단은. 자, 디귿번 보시면은 2D 길이가 얼마냐라고 묻고 있어. 그럼 2D 길이는 당연히 그 길이를 포함한 뭘 찾아야 돼? 삼각형. 잘 보세요. 이제 E하고 D야. 그럼 이렇게 생긴 이 D거든? 그럼 이렇게 생긴 이 삼각형에서 자, 이렇게 잘라볼게. 이렇게 자르면 이렇게 생긴 삼각형을 찾았어야지. 그치? 이렇게 생긴 이 삼각형 찾아야 돼. 근데 지금 봐봐. 이 길이 모르지. 이 길이는 내가 알 수 있지. 이 길이 모르지. 자, 그러면 이제 이 삼각형에 대한 정보를 찾으러 들어가야 돼. 그리고 만약에 저 삼각형에서 정보를 못 찾겠다라 그러면 뭐라고 했었냐면 일단 잘 봐. 항상 어떤 길이를 찾아라 그랬어. 그러면은 왜 사고방식이 들어갔냐면은 이 길이를 포함하는 삼각형을 첫 번째로 찾는다. 그리고 그 삼각형에 대한 정보들을 얻는다. 근데 부족하다. 정보가 안 얻어진다? 그러면 그 삼각형을 포함해서 삼각형을 포함한 도형을 다시 잡는다. 결국 그게 뭐냐면 얘가 전체 집합으로 잡으셨다가 그 전체 집합 안에서 뭔가 해결이 안 된다라고 치면은 그 전체 집합의 바운더리를 더 넓히란 얘기야. 그래서 그 사각형을 포함해서 이렇게 넓게 볼 수도 있고 또는 아예 그냥 이렇게 생기는 뭐로 볼 수도 있다? 사각형으로 볼 수도 있다야. 근데 일단 먼저 첫 번째 생각은 당연히 이 삼각형 안에서 모든 걸 끝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정보를 찾아야 되는데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정보를 보시면은 이 길이만 알고 있을 거야. 왜? 얘는 기억번과 니은번에 의해서 분명히 이 길이 6이고 이 길이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파이마 세타니까 코사인 세타가 8분의 1이면은 코사인 파마 세타는 마이너스 8분의 1일 거니까. 그치? 자, 그러시면은 결국 이 길이는 알고 있고 모르고 있고 자, 그럼 다시 또 뭐 봐야 돼? 각 봐야지. 그러니까 길이에 대한 정보를 지금 물어보고 있으니까 각을 좀 보자. 그럼 여기가 지금 동그라미 더하기 x잖아. 이만큼의 각도가. 그치? 여기가 동그라미 더하기 x야. 야, 근데 재밌는 게 여기가 x야. 여기가 동그라미야. 여기도 뭐야? 동그라미 더하기 x가 되겠지.
아,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밑각이 또 같으니까 뭐야? 이렇게 또 이등변 삼각형이네. 그래서 그냥 끝난 거야. 이 길이만 구해주면 게임 끝. 자, 그럼 선생님, 이 길이 어떻게 구해요? 코밥 쓰면 끝나겠지. 자, 따라서 66의 36은 a제곱 더하기, 자, 여기를 a라고 쓸게요. 여기도 a라고 쓸게. 그럼 a제곱 더하기 a제곱에 마이너스 2a제곱에다가 마이너스 8분의 1이 되실 거고, 자,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자, 얘가 2a제곱에다가 4분의 1의 a제곱이 될 거니까 얘는 4분의 9a제곱이 되겠지. 그럼 4분의 9a제곱이 36이고, 자, 그럼 a제곱이 36 곱하기 9분의 4니까 a 값은 얼마다? 4가 되시겠다. 자, 그래서 이 값이 그냥 4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겠지. 자, 물론 이거 말고도 중학교 스타일로 완전히 코사인 법칙 쓰지 않고도 풀 수는 있긴 한데, 선생님이 이제 그 풀이보다 이 풀이를 지향하는 건 뭐냐면은, 그냥 여러분들이 일단 내가 수업 시간에 했던 대로 항상 그 사각형을 찾고 거기에 대한 정보를 찾아서 각과 길이에 대한 정보를 찾아서 푸는 게 맞다. 그리고 월에 대접한 사각형은 절대로 무시하지 말아라.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렇게 해서 기억, 니은, 디귿번의 합답형 문제에 맞게 선생님들이 설명을 했으니까, 자, 디귿번은 틀렸죠. 그래서 기억, 니은번만 맞습니다. 여기까지 객관식까지 일단 했고, 선생님 잠깐 칠판 정리하고 주관식 문항 들어가도록 할게요.